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농약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농약 관련된 주제를 두 번인가 다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재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농약을 안 쓰고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농약 안 쓰고 키우는 것을 바로 이제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유기농으로 재배된 어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단 비쌉니다. 예, 비싸죠. 예. 근데 비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농약 안 쓰고 키우다 보니까 수확량이 당연히 좀 적어요. 병충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게 받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일반 농약 덕분에 우리가 싸게 어떤 농산물을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독성 자체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품목별로 기준치를 정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이 만코제브라고 하는 농약입니다. 화학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단 유럽에서는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이미 유럽연합은 이제 승인 취소됐습니다. 더 이상 어떤 농가에서도 이 망코제브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망코제브가 정말 다양한 농작물에 쓰였거든요. 왜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곰팡이 관련된 거에서는 최고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농가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EU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거꾸로 이 망코제브가 들어간 농산물은 당연히 수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 남은 재고를 다 해결하라고 했고요. 이제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농가도 쓰지 못하고 관련된 거는 수입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유럽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어떻게 행동하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망코제브 그 자체의 독성보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대사산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가 바람성에 이제 의심이 되는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금지하게 된 거죠. 참고로 이 바람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상선암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위죠. 물론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학계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니 이걸로 갑상선암으로 실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이 1%도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중로는 이제 심각한 암으로 좀 보고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망코제부가 이제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 그 망코제브 대사산물들이 이렇게 좀 독성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유럽이야 가장 어떻게 보면 기준치가 까다로운 나라니까 그렇다 쳐도 미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EPA라고 하는 미국 이제 정부 기관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것도 이제 망코제브 사용 중단을 이제 제한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당장 이제 중단하기에는 미국에서도 파장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또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예, IT 관련된 것만 발달한 것 같지만 농업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각계각층, 정말 일반 시민부터 또 농업 관계자분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이미 작년 9월로 이제 수렴을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과연 이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금지하기로 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라는 게 수많은 의견이 모였다라고 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검토하고 있고, 또 역시 과학적 근거, 독성 관련된 이런 과학적 결과를 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결론 나면 이걸 이제 법제화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한 2000 몇 년도까지는 유예 기간을 갖겠다, 이런 어떤 조치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공식 보도자료 나올 것이고요. 그럼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누구보다 발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조치가 떨어져도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아마 안 다룰 것으로,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에서는 아마 안 다룰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 망코제브가 유럽에서 금지됐다는 것 사실 자체도 일단 대부분 국민들이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도 모르셨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8시 뉴스나 9시 뉴스를 보시면
기사의 대부분이 정치 뉴스죠, 사실은. 뭐 이런 내용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농가라든지 뭐 자영업에 특히 뭐 피해가는 내용들은 일단 그 내용이 사실이 하더라도 피해가 가면 일단은 좀 약간 쉬쉬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망코 재배가 금지됐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요. 참고로 미국에서 이제 금지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과연 다룰지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직 검토 중이고 최종에 어떤 식으로 결론 나오면 제가 꼭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일단 망코 잽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요. 예,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어디 쓰이냐면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겁니다. 여기 이런 데에 현재 쓰는데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 뭐 제가 사과라고도 적어놨고요. 특히 사과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감귤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좀 쉬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감히 뭐 예상해 보건데 추정해 보건데 이게 또 감귤에도 쓰다 보니까 또 이 제주도의 또 주요 핵심 산업이라고 합니다. 감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는 게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고 있다. 그래서 미국까지 법제화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정말 유럽이랑 미국이 둘 다 이제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때 가서 논의하면 이게 너무 늦지 않을까요? 슬슬 이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 영상에서 또 한번 다뤘던 농약이었는데 농약의 종류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초제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글리포세이트. 그러니까 화학구조는 저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제초제인데 당의 제초제를 여러분들 많이 써요. 이런 농작물 키울 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당의 특정 공간에서 키워야 되는데 잡초라는 게 너무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초 안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광범위하게 쓰는 게 바로 이 제초제입니다. 아주 지금도 많이 써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비선택성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가리는 게 없어요. 그냥 뿌리면 이 제초제가 묻은 곳은 글리포세이트가 묻은 곳은 그냥 아예 풀이 제대로 못 자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풀들이. 근데 그러니까 나름 기준치 점에서 이렇게 뭐 관리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최근 연구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올해 나온 결과입니다. 분명히 가장 까다롭다는 유럽연합 그런 식품안전청에서 안전기준을 정한 게 있거든요. 기준치를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 정말 안전하다는 기준치 가지고 실험해 본 거예요. 물론 동물 실험했죠. 제브라피쉬라고 해서 인간이랑 굉장히 유전적으로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제브라피쉬 가지고 실험해 봤더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특히 유럽연합 가장 예민한 거기서 말한 기준치로 실험해 봐도 어떤 이런 생식계에 구조적이나 분자적인 변화를 유발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치라고 하는 건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항상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해에 따라 바뀐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근데 2015년도를 바라만 보면 막 놀라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땐 이렇게 관대했단 말이야 이런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2025년이지만 예를 들어 10년 지나서 2035년 됐을 때 지금 2025년을 바라보게 되면 아니 그때는 왜 이렇게 관대했지? 이렇게 나온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지나게 독성 결과들이 막 계속 밝혀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 독성들. 지금 이런 단일 독성만 해도 이 정도인데 복합 독성까지 서서히 밝혀지게 되면 그런 독성 결과들 기반으로 이제 안전 기준치는 또 바뀐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준치입니다. 이 숫자가. 훨씬 더 숫자가 높다는 건 더 관대하다는 뜻이거든요. 유럽연합보다 더 관대하고요. 근데 그 까다롭다는 유럽연합 그 안전하다는 기준치에서도 독성이 나온 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재검토를 논의할 때가 됐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수많은 농약 중에서 특히 좀 가장 핫 이슈인 두 가지만 다뤄봤습니다. 이 망코제브와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망코제브는 아예 금지됐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 만들고 이렇게 막 많은 분들한테 어떤 위험성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나름 대처법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항상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린 내용 중에 아니 항상 문제점만 지적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결책이라는 게
뭔가 정말 좋은 걸 개발해서 좀 그런 교수면 정말 그런 개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제안해 주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 농약 제거제 관련해서도 그래서 제가 좀 나름 공들여서 이게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한번 조만간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하고 사용 좀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과일, 야채, 채소 같은 것들을 나름 저도 교수로서 나름 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항상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